안녕하세요. 롤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원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올라오는 게 공식 영상입니다. 금요일이나 주말에 올라오는 것은 보너스 영상이니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34,200포인트 지켜주려면은 전일 양봉이 하나 필요하다 했는데 잘해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좋은 이슈가 많았습니다. OECD 130개국이 내후년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에 합의를 한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증시에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에 대해서 36만 4천 건으로 예상치 39만 3천보다 거의 3만 명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최저 실업률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41만 5천 명에 대비해서는 거의 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사항은 지금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여름휴가가 다가오면은 미국은 실업률이 늘어납니다. 취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 취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휴가 되면은 일 관두고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다. 만약에 여름에도 줄어들었다? 그럼 미국은 정말로 실업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고용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의 경우 자, 최근에 상승 횡보 큰 가격 조정 없이 멋지게 각도를 만들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 돌파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잘 버텨준다라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살짝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굳이 각도를 이제 완만하게 만들지 않고 유지 잘해주는 것은 나스닥은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급이 우리나라에도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 나스닥이 좋으면 우리나라 기술주에도 성장주 쪽에도 수급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대신 우리나라도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이제 사상 최고치 달성하고 일주일째 횡보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오늘 강보합권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전일 수급 동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약세 수급이 강하게 나오면은 특히 선물이 약세 수급이 강하게 나오면 조금 경계감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환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 얼만큼 환매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선물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선물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매수 물량은 아니어도 1742계약이면은 나쁘지 않고 오늘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칭찬해줄 만합니다. 그럼 코스피도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 없다. 거기에 옵션 동향도 풋옵션, 콜옵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콜옵션 쪽이 약간 우세한 금액적으로 우세한 쪽이니 수급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거. 수급이 우려했던 상황만큼 부정적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8만원 유지해주고 있는데 82,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계속 횡보한다. 이렇게 좀 밀려도 그만 올라도 그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구간이 아니다. 82,500원을 회복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 87,500원은 9만원이든 박스권으로 잠시 유지될 수가 있다. 만약에 바로 돌파되면 제일 좋겠지만 한 번에 돌파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복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9만 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10만 원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고 그룹 총수에 대한 거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뭔가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쪽으로 해서 영국이나 글로벌 쪽에서 위기감을 갖고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개편하기로 돼 있던 것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연기되는지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긴장감 있게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조금 지연되고 시간이 길어진다. 물론 해결이 됩니다. 그동안 보셨듯이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은 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지연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 누구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초에는 이제 뭐 주말 영향으로 해서 조금 줄어들진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 중순 정도 갔을 때, 중반 정도 갔을 때 이제 안정화가 되는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장마가 온다라고 하는데 일기예보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뭐 너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자제하시고 이제 당분간만 또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조심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은 이번 주말이랑 다음 주 초까지만 잘 이제 조심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우리가 지금 위기가 있을 때 빠르게 넘겨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85,000원 회복하고 추가 상승이 나왔다. 85,000원 회복이 중요하다. 근데 회복을 계속 못 보이고 있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 늘어나면서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성장주들 이렇게 좀 과도하게 내로 밀려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도 본인들이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과도하게 눌려있는 종목은 다시금 상승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존비존도 10만원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밀려있는 구간은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 10만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제자리 찾아가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꾸준히 나올 겁니다. 뭐 작은 종목으로는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좋아지면서 오늘 뭐 상승이 나왔는데 언택트 관련주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작년에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결제 관련주나 게임 관련주들 좋았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 오딘이 높은 흥행을 기록하면서 물론 초기이긴 하지만 기존에 모았던 기대감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높은 흥행 기대감 모으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울분을 싹 씻어내는 듯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급등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휴식 구간을 취하고 나서 다시 보시는 게 낫다. 그냥 가면은 그냥 추가 상승한다. 그럼 내 종목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제가 이 16만원 구간,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간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구간을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 돌파 시도 나오고 밀리고 돌파 시도 나오고 밀리고 돌파 시도 나왔으나 연일 음봉 나오면서 또 밀렸습니다. 그리고 돌파 시도 또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되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작은 종목으로 캐몬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 드디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긍정적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고 저희가 유한타증권에도 올려드렸는데 자, 이격과다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상승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면서 유지되지 못하고 이렇게 쪼르륵 밀려내립니다. 이제는 좀 비중을 축소할 구간이 다가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자회사 써나젠 쪽에서 이제 RNA 신약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상일상 진입 예정이라서 아직 멀었는데 라이선스 아웃을 협의 중이다. 뭐 두 개 기업과 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만원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복 후에 한 차례 상승 그리고 추가 상승이 안 돼서 이제 그래도 아래 꼬리는 달아서 위아래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좋은 소식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저항을 한 번에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는 25,000원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 25,000원 이탈하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25,000원 유지하면은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저항은 이제 짧게 보시면 27,500원, 길게 보면 3만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까지 전해드렸고 코미팜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좀 오래 쉬었었는데 코미팜도 만원 아래 있을 종목인가 이렇게 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매도를 하고 이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안 보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또 이제 뭐 반토막이로 났던 종목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미녹스 악성 뇌종양 치료제입니다.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12,500원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12,500원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 이제 14,000원까지 넘어왔으니까 그러면은 14,000원 정도를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500원은 너무 머니까 14,000원 유지해주면 보유 14,000원 이탈하면 좀 조금 줄이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미팜까지도 좋은 소식. 여기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SK 바이오팜도 이 기업이 이제 2030년 이제 10년 뒤에는 글로벌 톱10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12만 원 회복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회복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저항은 이제 15만 원, 16만 원 사이 구간인데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해당 구간에서 조금 비중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올 경우에는 뭐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보시고 뭐 SK바이오팜은 기존에 좀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수급이 붙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보유해볼 만하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회복 구간을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현대사모중공업 연이은 수주를 뭐 받았다라고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13만 5천 원 이 구간을 회복 시도가 나오는데 13만 5천 원 빠르게 회복해주고 안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을 넘어간다라고 해야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13만 5천 원 지금 걸쳐놨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고 14만 5천 원 회복하는 것까지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은 현대해포조선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현대해포조선은 지금 21선 위에 있는 건 양호하고 95,00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95,000원을 넘어가면은 매수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휴식 구간이 나오면은 가격적으로 좀 더 메리트 있는 구간이 나오면은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95,000원이 저항이다라는 거 여전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쉬고 있는 중소형 기업도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강밴드 같은 경우 제가 뭐 항상 뭐 조선주의 기자재 쪽에 엮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술력이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강밴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 이 만원 구간 유지해주면은 11,000원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고 11,000원 넘어가면 또 12,000원 이렇게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 조선업황이 좋아지면은 함께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삼강 MNT라거나 아니면은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18,000원 이렇게 회복해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21선 기울기 돌려 세우면은 2만원 도전 그 다음에 22,000원 도전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WTI 서부텍사스한 중진류가 75달러를 돌파했고 현재 시각에도 돌파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시대랑 바이든 시대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70달러만 넘어가면은 미국이 증산을 하고 셰일가스 셰일유 쪽을 증산해서 셰일 쪽으로 해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이제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가 유가를 조절을 했는데 지금은 바이든의 시대다. 바이든은 석유화학 쪽이 아닌 친환경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해도 용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현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OL 같은 경우 당연히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GS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SOL, GS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75달러 돌파한 것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80달러 돌파할 것 같고 내년에는 100달러 돌파하지 않겠느냐라고 미국 투자은행들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릴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 100달러도 넘어갈 것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중동 국가들 쪽에 대한 관심을 높이셔야 되고 이게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건설주나 뭐 플랜트 쪽 산업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만합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 정도에는 이제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겠냐, 내년 이후에 소강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건설주나 이런 플랜트 쪽으로 해가지고도 추가적인 상승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투자 많이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수혜받는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대진증권에서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을 얘기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45,000에서 5만원 사이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하락이 나와도 크게 의미가 없다. 5만원을 넘어가야지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아지면은 우주항공 테마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정상회담 재개에 관련해서 친서를 교환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알려졌고 이제 방식은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통일부에서는 그렇게 썩 밝히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북한 반응이 아직 좀 긍정적이지 않거나 좀 뜨뜨미지근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현대엘리베이라던가 아난티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은근슬쩍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철도 관련주들도 움직였었고, 그리고 뭐 인디에프라던가 뭐 코아스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최근에 상승세 이후 휴식을 취했는데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말기에 뭔가 하나를 이제 이룩해 놓고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 것도 이제 그림은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윤석열 이제 관련주와 이재명 관련주 양쪽이 핫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주 쪽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도 같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43,000원 유지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43,000원 유지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다음 목표치는 이제 4만원 중후반 정도 볼 수 있고 돌파해서 5만원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여기에 건설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건설주는 중동 쪽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유가 관련주에 어떻게 보면 건설주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만 보실 거 아니고 대형주는 정치 테마주로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거, 유가 쪽으로 엮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외에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던가 어제 말씀드린 일성건설이나 뭐 시공테크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뭐 최재형 관련주나 이런 지지율 자체가 아직까지 높지 않은 이런 뭐 캠프를 유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노풍이라고 해서 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지지율이 크게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관련주들 초단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하실 거면은 지지율이 가장 높은 분들 거를 차라리 트레이딩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가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이 요즘 좀 부족한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